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편의점 재고조사란 무엇인가입니다. 일단 지금 제가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목이 좀 잠겼습니다. 그래서 사탕을 좀 먹어서 발음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 재고조사란 무엇인가, 밑에 서러운 걸로 당황하지 말고 맞이하라입니다. 여러분, 재고조사가 뭔지 아십니까? 편의점 알바를 일하다 보면요, 재고조사를 딱 3번 합니다. 3가지 이유로 하는데, 첫 번째는 3개월에 한 번씩 편의점 안에 있는 물건 수량과 컴퓨터 상에 있는 재고 수량과 맞춰서요, 마이너스 로스랑 아니면 플러스 돼서 더 물건이 더 여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위한 겁니다. 이거를 중간중간에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이유는 물건이 혹시라도 손을 타서 물건이 비었는지 아니면 물건이 팔려서 재고량과 수량과 딱 맞게 떨어지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라서요. 이거는 알바생들이나 점주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본사 사람 1명 그리고 재고조사라 하고 물건 재고 수량을 파악하러 오는 본사에서 알바를 써가지고 본사에서 사람들이 총 3명이 옵니다. 한 명은 노트북을 들고 오는 본사 사람이 오고요. 나머지 2-3명은 사무실에 있는 과자, 또 한 명은 볼트, 그러니까 쿨러 안에 들어간 음료수를 새러 들어가고, 또 한 명은 밖에 아이스크림통이나 아이스크림통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밖에 진열된 과자나 껌, 뭐 음료수,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세는 사람입니다. 이런 날에는 총괄적으로 나무젓가락, 빨대 스트롱, 그리고 요구르트 스푼 제한 나머지는 전부 다 숫자 파악을 합니다. 개수를 세는 거죠. 제가 사진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재고 파악을 합니다. 지금 다른 편의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기준은 세븐일레븐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데도 전반적으로 재고조사를 할 거예요. 일단은 밖에 일일이 다 재고 순서 개수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노트가 10개예요. 그럼 노트 10개 체크하고, 그리고 사무실 안에 컴퓨터 상 그 안에도 물건 재고 수량이 있어요. 그 10개하고 합쳐서 만약에 컴퓨터 상에도 재고가 10개 있고 여기 밖에서도 만약에 노트가 1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재고는 0원이야, 0원. 맞는 거죠, 딱 맞게. 근데 만약에 밖에 노트북은 10개인데 컴퓨터 상의 노트는 만약에 9개예요. 그럼 하나가 비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가 난 거예요, 로스. 이 로스라는 게 총 합쳐서 토탈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알기로는 100만원 아래까지는 이제 본사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100만원 윗선을 넘어가려면서 예를 들어서 150이나 200 정도 떨어지면요, 점주가 될 수 있으면 다 물게 됩니다. 그 금액 차이를. 그리고 제로를 맞춰야 돼요, 0점으로 해서. 근데 만약에 노트는 10개인데 아니지, 노트는 10개고 컴퓨터 상에는 9개예요. 그거는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하나가 더 들어왔거나 아니면 다른 거를 이제 손님하고 주고받고 팔고 할 때 포스상에 계산대 상에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손을 타서 이제 그 돈이 비거나 혹시라도 도둑질을 당해서 물건을 따지고 만약에 비는 거를 메꾸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기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원래 1년에 한 번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재고조사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대부분 가격 태그 매대 로고를 보면은 가끔 여기에 여러분들 만약 손님으로 만약에 편의점을 하나 한번 갔는데 여기에 가끔 이렇게 포스트잇이 붙어있을 때가 있어요. 기다란 포스트잇, 책에다가 책꽂이 형식으로 붙이는 포스트잇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거는 이 사람들이 재고 개수 파악을 다 해서
등록을 완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서 이렇게 체크를 해 놓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제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간혹 이제 떼지 않고 가시다 보면은 이게 좀 지저분하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 재고 조사를 한 지 얼마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재고 조사한 사람들이 이 본사 사람이 딱 한 명 와요. 딱 한 명. 이 재고 조사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고용해서 본사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라, 이 사람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캔콜라 몇 개 나왔습니다, 뭐 아이스크림 뭐 메로나 몇 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컴퓨터상에 이게 가방을 항상 갖고 다니는데 여기 노트북이 또 따로 있어요. 이 노트북을 갖고 다니는 이유가 실제로 여기 있는 내용 개수랑 실제 매장에 있는 개수랑 저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상에 있는 개수를 여기다 다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걸 여기서 이제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재고를 이제 파악을 한 걸 합산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0.0가 나왔는지 아니면은 물건이 비는지 안 비는지 체크를 하는 거니까요. 대트리스 협조를 해주시고요. 이 상황 중에는 중간중간에 손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하나하나 다 셉니다. 이렇게 메모지에다 써가면서. 이거는 알바가 하는 게 아니라 재고조사 오는 재고조사 팀이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로 낮에 많이 올 거예요. 오전에는 출근 시간 때 많이 붐빈다 싶으면은 점주들이 얘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오후에 오거나 그렇게 하니까요. 야간에는 거의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재고 파악을 하는 거죠. 이거 뭐 달러로만 되는데, 원래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가 여기에 45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컴퓨터 상에는. 근데 매장에는 만약에 43개가 있어요. 그러면 2개가 비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로스가 많이 안 나는 걸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만약 로스가 많이 나잖아요. 거의 100만원 이후로 넘어버리고 한 제품만 유일하게 집중적으로 많이 빵꾸 난다 싶으면은 대표적으로 점주들이 알바생을 많이 의심을 합니다. 손장난 치듯이 물건 이렇게 훔치는 걸로 많이 여기셔서, 될 수 있으면 손님들 받으실 때요, 유념해서 보십시오. 손님 받으실 때 계산하면서 다른 손님이 또 왔을 때 그 손님이 어디 위치에 가고 또 무엇을 하는지도 보십시오. 눈치껏 보시고요. 만약 손님들 중에서 한두 명 정도 왔는데 계산대가 아닌 물건대에서 유심히 그 지역에 오래 머문다 싶으시면은 괜히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물건 정리를 하는 척 하면서 한번 훑어보십시오. 괜히 멍하니 그 계산대 서 있거나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그 주변에 사장님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물건 정리를 하면서 이 손님이 제대로 물건 사는지 안 사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대표적으로 쇼핑백 갖고 오시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도 간헐적으로 요새 있잖아요. 그 면천으로 된 에코백 같은 거 갖고 온다 싶으시면은 괜히 한번 훑어보십시오. 지나다니시면서. 왜냐면 거기다 물건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양심 고백을 했듯이, 저도 이제 편의점 알바 일을 하지만 저도 주변 편의점에 가서 그때 한번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자가 새벽에 배하고 그럴 때, 그때 당시 그거 한번 그런 짓을 한번 나쁜 짓을 했다가 그때 걸려서 어머니랑 이제 합의를 보셔서 해결 보시고, 저 그 다음날 바로 정신과 치료하러 갔습니다. 그때 너무 몸쪽이랑 마음쪽으로 너무 불안 증세랑 공황 증세랑 우울증이 너무 겹친 게 있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편의점 알바라는 게 감정 노동자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손님한테 치이고 물건 정리하고 청소하고 막 그런 걸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다 못해서 이게 폭발할 데가 없다니까 밤에 이렇게 배회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제 상태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나중에서 몸적으로 마음적으로 깨닫고 그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무려 한 달이나 고민을 하다가, 그 사이에 이제 그런 안 좋은 그런 짓을 했다가 그 편의점 알바 일을 하면서도 다른 편의점에 가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저도 좀 죄책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직장 치료를 하면서 그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편의점에 가도요,
그런 에코백 그런 거 전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 저는 봉투를 받아갖고 와서 집에 와서 쓰레기 봉투 씌우는 걸 쓰니까 그 편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단 한 번도 손장난을 쳐본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하늘의 맹세코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고조사라는 게 본사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납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재고 수량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이 재고조사 하러 오는 경우가 언제냐, 점주가 계약을 해지하고 이제 매장을 내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나 양도를 할 때 그 전전부터 뜬금없이 그 징조가 뭐냐면요, 항상 늘 들어오는 물건 수량이 어느 날 갑자기 적게 들어오거나, 물건이 매장 안에 있는 매장 자체에 있는 물건들이 점점 안 들어오거나 아예 멈춘 상태로 이게 선반대나 과자가 이제 덜 들어올 때가 있어요. 라면이나. 그럴 때는 점주님한테 넌지시 물어보십시오. 혹시 재고조사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점주들이 다 말씀해 줍니다. 그거 말 안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주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재고조사를 본사에서 언제 시행할 겁니다, 이렇게 매일 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1월이니까 한 3월쯤에 3월 며칠 날 재고조사 나갈 겁니다, 이렇게 본사에서 말이 나오면은 점주들이 한 2월 중순 때부터 아마 물건을 거의 안 시키거나 물건을 적게 시키거나 할 겁니다, 소량껏. 왜냐면은 본사 사람들이 와서 과자라든지 라면인지 음료수 파악을 할 때, 개수를 셀 때 한가득 있거나 한 박스 있으면은 그 세기가 힘들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니까 될 수 있으면 적게 시켜 놓은 겁니다, 일부러. 그리고 이제 재고 조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본사 사람들이 나올 때 재고조사 파악 나왔어요 이러면은 될 수 있으면 점주들이 있는 현황에서 앞에서 이렇게 세시는 분들도 있지만, 몇몇 이제 점주들이 좀 오래 되셨던 분들은, 매장을 오래 운영하셨던 분들은 그냥 알바한테 맡겨놓고 그냥 전화로 그냥 재고조사 올 거라고 말만 하고 그냥 통보만 하고 그냥 많은 경우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점주들이 재고 수량 파악할 때 옆에 계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면 일단 다 셉니다. 그러니까 서랍장이나 찬장 안에 뭐 담배도 세고 다른 기타 등등 세겠지만은 몇몇 모르는 재고 수량 파악을 할 때는 그 점주들이나 알바애들이 오래 일하셨던 분들이 만약 앞에 계시다면은 이런 것도 재고 수량 체크 좀 해달라고 미리미리 말씀해서 하십시오. 대부분 첫 번째로 많이 세는 데가 어디냐면, 일단 1순위로 담배를 많이 먼저 셀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 있는 과자나 음료수나 껌, 그리고 삼각김밥, 뭐 기본 우유 막 그런 쪽 위주로 제일 먼저 1순위를 거기를 셀 거예요. 왜냐면 중간중간 손님이 오면은 물건을 빼가면서 사가니까 일단 거기부터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 있는 과자, 라면, 그리고 쿨러, 냉장고 안에 있는 음료수 재고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통에 있는 아이스크림 통 파는 거를 재고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총합적으로 토탈을 내세요. 총 로스 마이너스가 얼마가 났는지, 아니면은 오버된 게 뭐가 있는지를 점주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금액과 합쳐서.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일회용 마스크가 여기는 5,400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일회용 마스크를 한 박스 해가지고 항상 편의점에 진열했던 게 2개밖에 안 남았다고 개수를 파악해요, 낱개로. 그럼 2개를 적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컴퓨터 상에는 만약에 재고가 4개 정도가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2개가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로스가 난 거예요. 5,400원짜리 일회용 마스크였잖아요. 그러면은 2개가 베버리면은 얼마겠어요? 18,000원이 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개수를 쭉 파악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로스가 나거나 마이너스가 나서 재고가 빠지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봤을 때는 컴퓨터 기준으로 많이 봐요. 왜냐면 컴퓨터로 스스로가 물건을 들어왔을 때 수량 파악을 하고, 컴퓨터상에 검수 검품이라는 게 있는데요. 검수는 커다란 송장이 있어요. 그걸 해서 물건을 체크를 한단 말이죠. 몇 개가 들어왔는지 스스로가 체크를 하게 되잖아요. 검수를 해서 뭐가 몇 개 나왔고 뭐가 어떤 게 몇 개 들어와서 체크를 했고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 듣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상에 일반 검품에 들어가셔서
있을 거예요. 일반 건품, 냉장 건품, 냉동 건품. 그것도 1편, 2편 나눠져 있어요. 1편은 주고 야간에 오거나 저녁에 오는 거고요. 새벽에. 2편은 오후에 들어오는 물건을 말합니다. 2편이라고 써있는 거는 주로 푸드가 많아요. 이거 푸드는 제외하시고요. 예를 들어 검수를 하실 때 만약에 실제로 물건을 검수하실 때 물건이 덜 들어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해서 재고 수량을 컴퓨터상에 등록할 때도 컴퓨터상에도 마이너스로 등록을 해서 체크를 하셔야 해서 등록을 완료하셔야 돼. 무조건 자동으로 해서 다 들어왔다고 넘기지 마시고. 검수 검품이 진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검수 검품을 제일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검수를 하셨을 때 물건이 더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양심적으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본사에다 전화해서 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물류센터에서 전화해서 우리 물건이 더 들어왔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점주들은 말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다음에 물건이 빵꾸 나는 거를 메꾸기 위해서 이걸 더 팔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그게 많이 양이 들어와서 플러스가 된 경우에는요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면 본사 사람들 오면은 그걸 수정해서 잡을 때 그걸 다시 빼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고 파악을 할 때 로스가 많이 안 나려면요, 첫 번째 방법은 검수 검품을 제일 잘해야 됩니다. 근무자들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어 삼각김밥 참치마요가 3개 들어왔어요. 근데 기록지 용지 상에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가 더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그건 플러스 1에서 재고 상을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 사무실 들어가서 컴퓨터 재고 사항 파악할 때는 그냥 다 들어온 걸로 등록하십시오. 더 플러스해서 4개 이렇게 추가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반대로 삼각김밥이 검수지 용지에는 4개가 있어요. 근데 사무실 컴퓨터에는 5개로 돼 있어요. 그럼 하나가 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상에 실제로 들어온 개수를 쓰시고요. 원래 들어와야 될 개수를 5개에서 4개로 수정을 하셔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세븐일레븐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세븐일레븐에서는요, 검수 조사할 때 그 검수 용지가 같이 물건하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거를 동그라미 체크하는 식으로 하는데, 제가 아는 일부 CU나 GS는요 검수하는 기계가 따로 있어요. 삑삑삑 찍어서 하는 거, 바코드 찍는. 예를 들어서 서울우유가 200ml가 4개가 있었어요, 들어온 게. 그리고 손으로 보고 세고 눈으로 봤잖아요. 그럼 그거를 기계로 200ml 우유를 삑 찍고 개수가 거기서 뜨고 자기가 본 거 해서 체크를 해서 이렇게 검수를 하는 쉬운 그런 기계로 하는 단말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세븐은 아직 그게 없거든요. 그 세븐은 아직은 검수용지로 하니까요. 저는 세븐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검수용지를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하고, 그 검수용지를 들고 손님이 좀 한가할 때 사무실 들어가서 컴퓨터상에 검수한 거를 검품을 다시 해서 등록을 하면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검품을 안 하시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12시, 밤 12시 이후에 넘어가면서 자동으로 검품이 되고 등록이 되지만은, 만약에 스스로 검수를 했는데 물건이 하나가 덜 들어왔거나 더 들어왔거나 하면은, 더 들어왔을 경우는 그냥 다 들어온 걸로 하시고요. 덜 들어왔으면은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들어온 개수를 파악한 걸로.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해서 잡으셔야지 본사 자체에서도 여기 물건이 덜 들어왔구나 하는 걸 확인하고 컴퓨터상에 그렇게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걸 유념히 검수 검품을 알바분들께서 제일 잘하셔야 되고요. 문제는 이 재고조사가 끝나고 난 후에 토탈로 이제 로스가 얼마 나왔고 총 금액이 얼마대가 알게 되면은 점주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 머리가 많이 아프십니다. 될 수 있으면 로스가 많이 안 나는 게 좋은 건데, 될 수 있으면 많이 납니다. 대부분 한 어떤 데는 80만원, 30만원 나는 것도 있지만은 그 가게 규모상에 따라서요. 근데 알바들이 얼마나 더 많이 손님들을 관찰하고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그 사람을 의심을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면요 무조건 99%나 100% 이상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물건이 사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일부 이렇게 손 장난을 치시는 분도 있어요. 주머니에도 몰래 넣는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갖고 온 에코백이나 그 시장방에다 몰래 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손장난 치시는 분들이 유난히 있습니다. 특히 구석진데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괜히 유심히 안 나온다 싶으시면은
괜히 여쭤보면서 다가가세요. 계산대에서 만약 손님을 받고 있는 와중이면은 그 사람이 유심히 안 나오면은 계산하는 와중에도 물어보세요. 그 멀리 있는 손님한테. 손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뭐 찾으신 거 있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보세요. 만약에 1대1로 손님과 1대1로 있다면은 괜히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물건 정리한 척을 하면서요. 그분을 한번 훑어보세요. 스캔을 해보세요. 스캔을. 혹시나 손 이렇게 잘못 장난을 하시는지. 이 재고조사라는 게 여러분이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알바생들 분들께서는. 이거는 본사에서 3개월에 한 번씩 편의점 물건 재고 수량을 파악을 하러 오는 겁니다. 물건이 제대로 맞게끔 숫자대로 제대로 들어와 있는 건지, 혹시나 많이 비지는 않는지, 그런 걸 재고 수사 파악을 하는 거 오니까요. 대수수 협조를 많이 해주세요. 담배 혹시나 따로 재고를 따로 빼놓은 게 있으면 그거 말씀드리고요. 대신 재고 수사 파악을 할 때 안 하는 게 딱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빨대, 그리고 요구르트 스푼, 그리고 젓가락, 그리고 손님들한테 판매를 해서 드리는 아니면은 그 소비자용 그 비닐봉투, 소자, 중자, 대자. 대신 여러분 종이컵 낱개로 파는 것도 이분들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종이컵 대부분 손님들이 뭐 서비스 달라 해서 무조건 달라 하면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저도 편의점 알바 이럴 때 50개 10개짜리 팔 때 50개짜리 저희가 소모품 찍은 다음에 등록을 한 후에 그거를 손님한테 50원씩 해서 팔았어요. 실제로 종이컵 절대 공짜가 아니고 서비스가 아닙니다. 수를 샀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그 여분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손님이 만약 종이컵 찾는다 싶으시면은 종이컵을 얼마 받습니다 고 파십시오. 그 종이컵은 남는 장사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이나 뭐 구멍가게나 슈퍼마켓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종이컵을 여분을 주고 그랬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 주시면 안 되고요. 종이컵은 무조건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물건을 파십시오. 서비스 업종에 일을 한다 해서 무조건 다 서비스식으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이컵 낱개로 파는 것도 이 재고조사 하시는 분들한테 보여주시고 이것도 계속 파악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어떻게든 선반 아래에 있던 거라도 아니면 선반 서랍장 같은 데도 혹시나 물건이 재고가 있는 거 있으면 대수님 이분들한테 보여주세요. 협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분들 진짜 이 재고 파악에 숙련된 분들이시기 때문에 본사 사람 1명, 재고조사하는 사람 3명에서 4명 정도가 따라오십니다. 그들이 다 특화되게 나오셔서 재고 수량을 파악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그냥 손님 받으십시오. 받을 대로. 그리고 재고 수량 파악할 때 점주님이 옆에 계시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안 오시거나 없는 경우가 있으시면은 점주님한테 수시로 이렇게 보고 전화를 하십시오. 문자를 하시고요. 재고 파악 다 끝나갑니다. 어디 시작하고 있고요. 어느 날 끝났고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 만약에 토탈로 영수증을 빼서 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 본사 사람이 직접적으로. 재고 조사를 했더니 마이너스 얼마에서 몇백만 원인가 몇십만 원이 재고가 로스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 놓으시던가 아니면 영수증도 받으셔서 점주님한테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점주님한테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점주님이 매장이 없는 그 상황에서 말하는 거고요. 웬만한 데서는 다 점주님이 다 계십니다. 재고조사 파악할 때 자신의 시선으로 봐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아는 데 위치에 있는 물건을 혹시나 재고를 합쳐서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확인차 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분들 뭐 편의점 알바이나 사람한테 이렇게 뭐 복장 상태나 의상 상태나 외모 상태 그거 보러 오신 분들이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이 밖에서부터 물건을 훑고 들어가듯이 살 거예요. 한 명은 아이스크림통 세고, 한 명은 이렇게 밖에 공산품 쪽 세고, 한 명은 과자 세고, 또 한 명은 이제 사무실에 있는 쿨러, 냉장고 안, 음료수 쪽 셀 거고, 또 한 명은 과자 셀 거고, 이제 본사분들은 일단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가서 기계상에 이제 물건 품목을 노트북에다 따갖고 가지고 노트북에다 이렇게 등록을 하시는 본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로 오전이나 오후에 좀 한가할 때 많이 올 거예요. 점주들이 대부분 본사에서 재고조사 언제 나올 겁니다 얘기를 하면은 이분들이 시간을 조율을 해요. 날짜라. 언제 시간 좀 한가하고 손님이 좀 없다 싶을 때 오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바는 그냥 앞에 서서 이분들한테 협조만 조금씩 해주면 돼요. 물건 여기 좀 더 있는데 이것 좀 태워주세요. 이것도요. 채주세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와중에 손님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고 나면은 물건 조금씩밖에 안 흐트러져요. 이 사람들도 물건 정리한 상태 다시 고스란히 잘 해놓고 가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대신 가격 태그 이런데 간헐적으로 이제 라벨이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포스트잇. 이건 뭐냐면 자신들 숫자 파악을 했다고 완료했다고는 증표를 표시해 놓은 건데 간헐적으로 이제 이거를 제거 안 하고 가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재고조사 이후에 점주들이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왜냐면은 물건이 비는 경우가 있거나 그거에 대한 마이너스 로스가 나면은 그거에 대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요.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알바들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나 이렇게 비게 되면은 좀 혹시 손 타진 않을까, 그런 걸로 걱정하시고요. 의심도 하실 겁니다. 그때는 이해하십시오. 점주들 마음이 자기도 안 돼서 물건 들어왔는데 물건이 많이 비거나 만약에 그렇게 빵꾸가 나면은 속이 답답하거든요. 두 번째는 손님입니다. 손님이 스스로 여기 오셔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손님이 만약 1대1로 있을 때 그 사람이 유심히 어디 한 구역에서 계속 안 있고 계속 머뭇고 하고 있으면은 괜히 주변을 배회하시면서요, 물건 정리한 척을 하면서 그 다음하고 스캔을 하십시오. 만약에 손님 중에서 에코백이나 만약에 뭐 시약바구니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롱 코트나 뭐 그런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요, 한번 훑어보십시오. 나갈 때 만약에 부드하게 좀 빵빵하거나 뭔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싶으시면은 한번 양해 구하고 속을 확인해 보시고요. 아니면은 그 가해 모퉁이 모서리 부분에는 대부분 볼록걸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로도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요. 유심히 보시고요. 만약에 손님이 그쪽 구석택에 있고 그 와중에 손님이 계산대에서 계산하고 있으면요, 멀찌멀찌 그분을 쳐다보시면서 소리라도 지르세요. 손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도와드릴까요? 무슨 물건 찾으세요? 이런 거 꼭 여쭤보세요. 그런 식으로 예방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손님한테 이렇게 손타는 짓을 못하게끔 해줘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재고조사할 때 로스를 박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 검수 검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세븐일레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건이 들어오면은 검수지가 용지가 있어요. 뭐 삼각김밥이 거기에는 3개로 되는데 실제로 파악을 했더니 삼각김밥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1개가 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검수지에다가 마이너스 1을 쓰세요. 아니면은 우유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유가 200ml 4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가 터져서 들어왔어요. 그럼 파손이 된 거잖아요. 그럼 검수지에다가 하나 파손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손님이 없는 그 시간에 한가할 때 사무실에 들어가셔서요, 이게 우유나 푸드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야간에 들어왔으면 1편일 거예요. 그 1편에 있는 냉장류에서 검색 클릭을 해서 컴퓨터로요. 그럼 거기서 이제 숫자를 보정해 주시면 돼요. 4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3개가 들어왔으면 3개로 고쳐주시고요. 4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가 파손됐어요. 그럼 또 3개로 고쳐주셔서 검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정을 하시면 저장하면 되고요. 만약에 아무 이상 없이 잘 다 들어왔다 싶으시면은 그냥 냅두셔도 자동으로 밤 12시 이후에는 자동으로 검품이 돼서 자동으로 넘어가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일부 편의점에서는요, 한두 개 정도 더 들어오면은 그냥 냅둡니다. 다 들어온 걸로 치고. 왜냐면 그게 본사 그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넣어주실 때 실수 하나 한두 개 정도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건 팔아도 나중에 플러스가 되죠. 나중에 그거는 재고 파악할 때 비는 경우 그게 다시 메꿔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에 하나 되게 많이 잘못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만약에 5개만 들어야 되는데 6개나 7개가 더 오버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총 10몇 개나 11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따로 빼놓으세요.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쿨러에. 왜냐면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야 될 게 잘못해서 오발주가 아니라 잘못 들어온 걸 수 있어서 혹시나 그 물건을 물류 기사님이 일일이 전화하면서 찾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솔직히 얘기하셔서 그걸 보내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분들이 일일이 다 메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고조사라는 게 뭐냐, 딱 이거는 제 세븐일레븐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3개월에 한 번씩 매장에 있는 물건 재고 수량 파악을 하러 오는 겁니다. 컴퓨터상에 저장되어 있는 검품 수량과 객수를 파악을 해서 컴퓨터 수량에는 물건이 더 있는데 여기는
실제로 매장에는 없다 싶으면 마이너스 로스가 나는 겁니다. 이거를 미리 1년 안에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전에 예방 차원에서 예고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매장의 점주가 이 점포를 이제 다른 데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거를 다른 점주한테 새로 줄 때, 새 점주한테 줄 때 재고 파악에 제대로 0점으로 잡은 상황에서 이제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재고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재고조사를 하는 또 다른 한 번의 이유는 점주님이 요청을 하면은 오셔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3개월에 한 번씩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점주가 이제 매장을 이제 그만하고 하고 새로운 점주한테 매장을 인수인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고조사 때는 알바가 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서서 손님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분들이 혹시나 뭐 또 따로 살 거 있나 싶으신 거 있으시면요, 무조건 다 보여주시고 다 챙겨서 다 보여주십시오. 단 젓가락, 요거트 스푼, 스트롱 빨대, 그리고 비닐, 손님한테 포장해서 주는 비닐 외에는 다 재고 파악을 하니까요, 다 보여주시고요. 대신 종이컵 낱개로 파는 것조차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도 돈 주고 파는 거기 때문에 절대 서비스로 손님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보여주시고 다 살게끔 하시오. 일단 밖에서부터 이렇게 훑고 지나가실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사무실에 있는 그 쿨러에 있는 음료, 그 다음에 라면, 과자,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냉동고에 있는 이런 아이스크림 통들로 다 하나 다 세시니까요, 유심히 보시고요. 그리고 손님하고 물건 장사를 할 때 유념해서 잘 꼼꼼히 체크해서 잘 파십시오. 그리고 이 재고조사팀 분들이 점주한테 주로 많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로스가 많이 났고 왜 이렇게 많이 났는지 점주님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꼼꼼히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당부의 말로도 하고, 이제 그분들이 따로 특별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유념해서 얘기해 주는 게 그런 거랍니다. 알바생을 첫 번째로 유심히 봐야 되고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근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점주님 입장에서는 자기 돈 들여서 자기 매장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건데 물건이 빈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좀 그렇겠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손님에 관한, 손님도 특히 손을 많이 타는 손님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 유념해 보시라고 할 겁니다. 대부분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하는 경우가 아니라 주로 단골분들 중에서 유난히 이렇게 손님 장난을 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거리감이 없이 이렇게 너무 편해지다 보면요, 그 손님은 당연히 안 그럴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응대하시면서 그 손님이 뭔가 잘못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같다 싶으시면은 의심의 눈치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기분 나쁘시더라도 양해 구하시고 그렇게 이제 응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편의점에서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재고조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재고조사가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점주들이 매장에 관해서 물건이 얼마큼 수량이 있고 그 수량에 맞게끔 검품해서 컴퓨터상이랑 가게에 있는 물건이랑 재고가 딱 맞아 떨어진지 그런 걸 보러 재고조사를 하러 오는 거니까요. 다른 편의점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재고조사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 세븐하고 거의 같은 기준점으로 이렇게 재고조사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점주님한테 일단 여쭤보시고요. 만약에 편의점 알바 일을 갔을 때 재고조사는 언제쯤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는 보세요. 왜냐면 점주들이 알려주는 데도 있고 안 알려주는 데도 있는데 눈치껏 알 수 있는 게 어느 날 느닷없이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갑자기 물건이 덜 들어오거나 매장에 물건이 좀 허하게 좀 쌩하게 안 들어오다 싶을 때, 기존과 덜 들어온다 싶으면은 조만간에 이제 재고조사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이 물건 살 때 좀 더 빨리 세서 빨리 계산을 하고 측정을 해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물건을 좀 점주가 재고조사 팀 나오게 한 열흘 전이나 보름 전부터 덜 시키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재고조사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재고조사는 말 그대로 본사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물건 조사 파악을, 게트 파악을 하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윤호의 패널바, 오늘의 이야기는 재고조사 당황하지 말고 맞이하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개월에 한 번씩 재고조사 나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의점 물건이 제대로
맞게끔 개수가 맞게끔 파악되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나오는 거니까요. 따로 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분들 그렇게 나쁘신 분들 알고 저기 아닙니다. 매장의 점주님과 알바분들한테 좀 더 윤택하고 더 좋은 근무 환경 속에서 물건 수량이 제대로 맞게끔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조사해서 파악을 해서 점주들한테 알려주고, 점주는 그걸 만약에 비거나 마이너스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알바님한테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또 알바한테 또 믿고 맡기는 가게다 보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윤호의 편의점 알바 재고조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